자, 한편 지난 2015년 그러니까요.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그 시절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보고서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해당 보고서를 보면요. 자산관리회사에 분명히 화천대유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 서류에 최종 결재를 한 건데 그런데요.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존재를 최근 재판에서 알았다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. 이런 말을 했었죠. 들어보시죠.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. 재판할 때 알았습니다.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뭐 이런 데 저희가 이제 재판에서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화천대유 이런 회사가 나오고 지금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자산관리회사다라고 하더라고요. 최 교수님, 이 평소에 해왔던 말과 지금 서류 내용을 보면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이 결제한 서류에 등장하는 자산관리 회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라고 했던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캠프 측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냐면 네. 이게 화천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지사가 아마 사인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 보지 않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. 네.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현재는 그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왜냐하면 이제 전체 서류 사인하면서 한 장짜리가 여러 장이면 주요 내용만 보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더 해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나온 해명은 그걸 기억을 못하고 보지 못했다. 그 당시에는 사인할 네. 당시에는 그렇게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공적인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해왔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민간 쪽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가는 화천대유를 몰랐다?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사실 부분이 지금 있지 않나.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가 이 소위 말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단군일의 최대 지적 사업이고 네. 그리고 민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관이 5천억 이상에 되는 이익을 얻어서 성남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설계자라는 표현도 본인이 쓰셨고 네.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사업이면 그냥 경기도지사인데 성남 어딘가에서 이런 사업이 일어나면 다 모를 수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성남시장인 시절이잖아요. 네. 성남시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. 이건 어찌 그렇죠. 보면 그 과정에서 결제를 하는데 화천대유를 아예 몰랐다, 못 들여다봤다. 그렇죠. 진짜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셨던 거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자, 천화동인 5호 대표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모두 19개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가운데는요. 법조계 등 고위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챙겨줘야 한다. 뭐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닙니다. 이 녹취록 안에는 일부 등장인물이 수익을 배분하거나 자금을 돌리는 방안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름이 일단 거론됐다고 하면 해당 인물들에게 실제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텐데요. 해당 녹취록이 실소유주와 지분 구조를 밝힐 수 있을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. 이 천화동인의 대표들이 다 있지만 실제 전주와 또 그 이익을 나누는 사람들이 또 배후에 존재한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이 녹취록들 정도면 네. 자, 로비를 받은 사람들 정체 그리고 실소유주가 누군지까지도 드러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되겠죠. 이제 입구. 수사의 입구는 됩니다. 저걸 네.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수사 범위, 대상 등을 좀 특정할 수 있을 거고요. 이제 우리가 어제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 총장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다. 이게 어제 굉장히 큰 보도 내용이었는데 그랬죠. 그 이면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네.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집을 살 때 김만배 씨의 누나는 천화동의 3호 실소유자라고 지금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 네. 돈 많이 벌었잖아요, 거기. 네. 근데 이 집을 살 때 15억 정도를 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. 네. 그 대출을 왜 받죠?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? 그러네요.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그러면 김만배 씨의 누나는 과연 천화동의 3호 실소유주가 맞나? 이 의문점으로 갈 수 있고 아하. 지금 이 관련돼 있는 실소유주가
따로 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이 정혁회계사의 이런 녹취록에다가 어제 있었던 이 소위 말하는 해프닝인지 기막힌 우연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의 이면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실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돈을 진짜 다 가져간 게 맞나? 아하. 그럼 누가 더 있는 거 아니야? 이 수사의 단서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. 단순하게 870만 원 투자해서 100억 원을 가져갔다. 네. 뭐 이렇게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렇죠. 그 100억 원의 수익금, 배당금은 누군가와 아주 복잡하게 배분도 하고 실제 어디로 찢어서 쪼개도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됐다는. 여기에 녹음 파일에 이게 이제 저희가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네. 조선일보 보도상으로는 이거 돈을 어떻게 현금해야 되지? 아하. 현금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왔다면 이거는 충분히 의심을 많이 할 만한 내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녹취록에는 실제로 법조인들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녹취록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됐는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.